시간을 걷는 사람들 6번째 스토리북.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1막 잊혀진 이름 김용섭. 전북 남원의 한적한 시골 마을. 이름조차 지도에 잘 나오지 않는 곳. 그곳에 78세의 김용섭 씨가 혼자 살고 있었다. 벽에는 한때의 영광을 말해주듯 빛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거실 한켠엔 낡은 타자기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김용섭은 한때 서울에서 기자로 이름을 알렸던 인물이었다. 7080년대 사회 고발 기사로 이름을 날리던 그는 누구보다 펜의 힘을 믿었고, 정의로운 세상이 반드시 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시대는 그를 버렸다. 정권의 탄압, 편집국의 폐쇄, 동료들의 변절,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으로 내려왔다.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연락조차 드물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시골 노인네라 불렀다. 마을 회관에서 마주쳐도 기자였다는 양반 정도로 기억할 뿐 그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 자신조차 자신을 잊고 있었다. 그는 매일 같은 루틴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워가듯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낡은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다. 발신인은 낯선 이름 이해나. 편지를 연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린다. 해나는 과거 자신이 쓴 기사 덕분에 새 삶을 찾았다고 했다. 보호소에서 구조된 아이였고 그의 기사를 읽고 자신이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때 기자님 글이 없었다면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한 문장이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필요한 존재라는 말. 김용섭은 타자기 앞에 다시 앉는다. 손이 떨려 자판이 잘 눌리지 않았지만 그날 그는 오랜만에 한 줄을 써내려갔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막 기억은 사라져도 흔적은 남는다. 그날 이후 김용섭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그의 하루는 다시 글쓰기와 회상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손가락 관절은 굳어 있었고 눈은 쉽게 침침해졌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타자기에서 뚝뚝 떨어지는 활자 소리는 마치 오래 잠들었던 시계의 태엽이 다시 감기는 소리 같았다. 기억도 하나둘씩 돌아왔다. 그가 취재했던 노동자의 눈물, 광장에 퍼졌던 함성, 자신을 지켜주겠다던 동료의 배신, 아내의 눈물, 이 모든 조각들이 그를 다시 하나의 인간으로, 기자 김용섭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러던 중 동네 도서관의 사서가 우연히 김용섭의 원고를 보게 되었다. 그는 작은 지역 커뮤니티 블로그에 김용섭의 회고록이라는 이름으로 원고를 올리기 시작했다. 누가 보겠냐 싶었지만 의외로 반응은 빨랐다. 댓글 하나 둘 우리 아버지가 이런 기사만 보고 살았대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시대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고요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용섭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 진단과 함께 심장 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누군가의 이름을 까먹기 시작했고 단어 하나하나도 잘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왜 이걸 쓰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이해나가 그를 찾아왔다. 이제는 어엿한 사회복지사로 성장한 그녀는 용섭에게 말했다.
기억은 사라져도 흔적은 남는다고 했잖아요. 기자님은 저 같은 사람을 살려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 말에 용섭은 무너져 버릴 뻔했지만 대신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지. 산막 여명이 밝아오듯. 이에 나는 용섭의 기록을 모아 출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타자기로 쓴 종이들을 하나하나 스캔하고 때론 잊어버린 내용을 용섭과 함께 복기하며 원고를 다듬었다. 이건 꼭 남겨야 해요. 선생님의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도요. 그 사이 김용섭의 기억은 더 빠르게 흐려졌다. 이제는 자신의 이름도 더듬거리며 말할 정도였다. 어느 날 그는 이에나에게 물었다. 그런데 난 누구지? 이에나는 눈을 감고 대답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새벽을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출간된 책, 새벽을 믿은 사람들.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서 만든 이 책은 입소문을 타며 퍼져나갔다. 아버지가 울면서 읽으셨어요. 제 아이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낸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이 그 책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다시 되새겼다. 그날 이후 김용섭은 더 이상 타자기를 치지 않았다. 그는 긴 잠에 들듯 침대에 누운 채 마지막 하루를 맞았다. 그의 손엔 이에나가 건넨 책 한 권이 들려 있었고 그는 마지막까지 그것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가 떠난 날 하늘엔 새벽이 유난히 밝았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글을 읽은 사람들은 기억했다. 그는 어두운 밤 속에서도 새벽을 믿었던 사람이었기에